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좀 늦었죠. 원래 좀 더 일찍 올려 했는데 잠시만요. 소리가 두 번 들려서. 자, 일단 어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안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뭐 축구 경기가 없는 날 빼고는. 그때도 뭐 야구나 이런 걸 오히려 가면 갔지. 축구가 있는데 안 갔던 적은 거의 손에 꼽지 않나. 근데 어제가 그날이었고 도르트문트가 좋긴 했지만 마인을 확실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갈 수가 없었고 결국 쉬었습니다. 근데 볼로냐 오버 빼고는 다 생각대로 나왔더라고요. 그 발레는 무 쪽을 받고 스완지는 승 쪽을 좀 더 봤는데 결국 뭐 굳이 가게 됐다면 뭐 도르트문트하고 스완지 쪽을 묶어 가야 하지 않았을까. 뭐 결과론적인 거라 뭐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자, 오늘 경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원래는 토요일은 보고 오거나 보면서 하려면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오늘은 둘 다 그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고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간도 늦게 왔기 때문에 참 애매한데 그래서 좀 더 늦게 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보면서 시간이 들 바에는 그냥 하자 해서 어차피 9시 반 마감이기 때문에 8시 반까지만 마무리하면 돼서 방송을 더 늦어질까봐 좀 켰다. 내일은 경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저녁에 올 것 같고. 자, 이제 12월 마무리 잘 해야겠죠. 리그한 경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챔피언십 그리고 뭐 EPL, 라리가, 분데스세리에, 에르디비시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막 언급을 따로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추천 한 번씩만. 아 근데 그 유튜브 어, 어, 유튜브 구독자든 아니든 추천 많이 눌러주셨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평소보다는. 그래서 감사드리고 생방에서도 추천 좀 부탁드리고 질차시랑. 자, 그럼 블랙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많은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일단 아주 상위권 밀월, 뭐 블랙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홈 성적도 좋지 않고 원정에서 밀월이 성적이 꽤 괜찮기 때문에 뭐 국대 차출도 있고 장기 부상자들도 있고 한데 밀월도 마찬가지로 미드필더 쪽에 퇴장 뭐 부상 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오히려 밀월이 좀 더 손해지 않을까? 미드필더 쪽에 이제 골 많이 넣고 있는 선수가 지난번 퇴장당했더라고요. 헐시티전.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도 성적이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 최근에 4연승을 해서 그렇지 홈에서 2연승.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번이 상성도 이제 밀월 상대로 좋고 하다 보니 아무리 순위가 낮더라도 최근 홈에서 두 번 비겼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5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홈에서 4경기. 그래서 이런 경기는 둘 다 득점이 홈이든 원정이든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블랙번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블랙번 쪽으로 보긴 하는데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다. 저는 가진 않을 겁니다. 원래라면 이런 건 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블랙번 승부 사이드에서 보고 저는 체크를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턴하고 노리치 여기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3위 상성에서는 노리치한테 밀려요. 프레스턴이.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프레스턴이 훨씬 좋고 노리치는 강등권에 있고 득점은 좀 비빌 수 있습니다만은 실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그리고 홈의 프레스턴 엄청 성적이 좋죠. 뭐 국대 차출도 없고 최근 부상도 없고 뭐 노리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근에 살짝 좀 주춤하긴 해요, 홈에서. 근데 코번트리나 최근 잘 나가는 렉섬 상대로도 비겼다는 거는 그래도 프레스턴이 5경기 무패 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노리치도 뭐 사우스햄튼 잡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비기고 했지만 결국 와포드전 뭐 3실점, 버밍엄 4실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된다. 요거는 그래도 프레스턴 승을 좀 갈만해요. 아까 블랙번은 사실 안 가는 건 패스를 하죠 그냥. 굳이 뭐 언급만 하고 승패에서는 패스를 할게요. 프레스턴 승부는 확실히 승을 보기 때문에 좀 가려고 합니다. 고배당 쪽으로. 자, 사우스햄튼하고 코번트리. 자, 오늘 상위권 초반에 많이 나오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코번트리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 전적은 2번밖에 없긴 하지만 일단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코번트리하고 순위, 물론 코번트리가 1위고 득점이 압도적으로 앞선데 얘네도 뭐 득점은 적은 편은 아니고 득실도 플러스고 무엇보다 이제 홈에서 성적 좋고 코번트리는 홈 무패지 원정 무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장자도 최근에 크게 없고 오히려 코번트리가 계속 이제 공격에 한 명이 부상 중이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그래서 최근에 코번트리가 뭐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뭐 한 골 차라든가 아니면 비겼던 점, 실점이 좀 꾸준하다는 점 생각했을 땐 사우스햄튼의 최근 홈의 기세로 봤을 땐 좀 빡셉니다. 아무리 코번트리라도. 노리치전 지면서 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원정이고 홈에서는 지금 브로미치, 버밍엄, 레스터, 셰필드 웬지 4경기 다 다득점이거든요. 4경기 다 3골입니다. 4연승. 즉 아무리 코번트리가 1위고 좋아 보이더라도 프렌이면 혹할 만한데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스햄튼도 어쨌든 홈에서 실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코번트리도 최근 실점이 많고 여러모로 상황을 봤을 땐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오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진짜 배당은 메리트가 없긴 해요. 그래서 사실 4연승의 코번트리기 때문에 뭔가 승 쪽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입스위치 빼면 또 코번트리가 최근에 그 렉섬 처음 질 때 말고는 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승 쪽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뉴캐슬 첼시인데 아마 이번 승무패는 그 뉴캐슬 첼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승무패 하시는 분들은 뭐 2월 된 금액은 아니긴 한데 가실 분들 좀 일찍 가시고 승무패는 어차피 뭐 분석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농구도 한 5번 2월 됐더라고. 그래서 농구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로또 사듯이 자동으로 좀 돌리면 되지 않을까. 농구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축구랑은 달라요. 축구는 자동으로 돌리는 걸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농구는 자동으로 돌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뉴캐슬 첼시 승무패 포함된 경기. 승무패 포함된 경기도 조금 이제 견제를 해야 됩니다. 변수가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첼시 상대로 4연승입니다. 홈에서. 압도적으로 최근 성적이 좋고 자, 그 무엇보다 지금 성적은 첼시가 워낙 좋거든요. 4위고. 뉴캐슬이 못 쫓아갈 승점은 아니에요. 2경기라서. 이제 홈에서 이제 뉴캐슬이 성적이 좋기 때문에 물론 첼시 원정도 좋긴 하지만 이 수비 쪽에 뭔가 부상이 꽤 많습니다. 뭐 트리피어부터 해서 지금 수비만 그 수비 쪽에 부상만 한 3명, 장기 부상자까지 하면 뭐 대여섯 명, 최근 부상까지. 그래서 미드필더 공격 라인은 결장이 없는데 수비 쪽이 좀 빡세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상자들에서 추가된 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공격 쪽에 한 명인데 비중도 좀 낮고 그래서 이 결장 부분은 첼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카디프전 우리가 오버를 봤잖아요. 그 첼시가 어쨌든 최근 원정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리즈전도 있고 그리고 아탈란타도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뭐 좀 불안한데 뉴캐슬은 결국 풀럼을 잡았습니다. 잡고
무패 기록을 더 이어갔죠. 그전 8경기에서 9경기로 늘렸기 때문에 뉴캐슬도 최근 원정 보면 불안합니다. 썬더랜드전도 그렇고 그전에 브랜드포드나 웨스트햄전도 결국 3실점씩 했기 때문에 그런데 홈만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골 넣어요. 그리고 첼시가 최근에 원정 불안한 전도 있고 상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가장 좋은 건 체크를 잘못했는데 뉴캐슬 이프렌입니다. 가장 좋은 건. 근데 이프렌이 배당이 안 나오죠. 1.09.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확률로 따지면. 근데 배당 자체가 많이 안 오르고 예전에 어디였지? 에버튼 뉴캐슬이었나? 그때도 에버튼이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뉴캐슬한테 4대1로 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확률은 높을지언정. 그래서 그냥 뉴캐슬 프렘 보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첼시 승까지 보시는 분들은 뭐 오버 보셔도 되는데 첼시가 원정의 득점이 뭐 카디프전 빼면은 최근에 사실 많지 않았고 그리고 언제든 이제 1대1 무승부도 가능한데 뉴캐슬이 최근에 이제 계속 2골씩 넣다 보니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될 확률이 커요. 저는 약간 2대1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뉴캐슬이. 그러면 오버도 나오고 프렌도 나오고 뭐 뉴캐슬 승부도 나오는데 뉴캐슬 프렌만 보는 이유는 이게 승무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다. 이게 9시 반 경기 다음에 12시 경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뉴캐슬 프렌을 보지만 아마 가게 된다면 승부식에서는 고민돼요 이게. 그냥 승무패를 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오버를 뺀다면은 뉴캐슬 프렌이니까 뉴캐슬 승무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첼시 승은 완전히 버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수비 쪽에 부상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게 승부식으로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프렌 보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거면 그냥 승무패 3개 어차피 이게 하나 찍을 거 아닌 이상 뭐 나는 승만 가겠다 무승부만 가겠다 아닌 이상은 승무패 다 찍고 첫 경기는 그냥 맞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 승부식으로는 승무패에서 그냥 승무패 다 찍을 뿐이지 왠지 뉴캐슬 프렌 찍었다가 첼시가 이기면서 뉴캐슬 9연속 무승 이제 10연속 무승부 무패 기록이 깨지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뉴캐슬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계속 앉으니까 뭐 다 이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합니다. 첼시 정도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비에도하고 셀타비고 오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득점 문제 득점 아직도 한 자릿수 득점 뭐 셀타비고는 거기다 뭐 아주 못하는 팀도 아니고 원정 성적도 4승 2무 1패로 아주 좋은데 뭐 결장자가 아주만 뭐 있긴 해요. 이글레아시스도 지금 부상과 듀랑까지 부상이 최근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비에도 득점력이면 이게 각이 안 보입니다. 지난번 또 하필 그 오비에도 쪽에 퇴장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최근 뭐 마요르카전도 그렇고 물론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비기고 있긴 해요. 0대 0으로. 근데 결국 그러려면 셀타비고가 골을 못 넣어야 되는데 딱 하나 변수는 셀타비고가 지난 컵대회 18일 날 연장까지 해서 승부차이까지 갔거든요. 체력적인 문제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 이제 유로파까지 병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물론 셀타비고가 레알도 잡고 빌바오도 잡고 하면서 확실히 원정 득점력이 좋아서 그래도 이길 가능성은 셀타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 저는 셀타 비고라고 이제 팀명을 적어 놓는데 아마 1월부터는 아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뭐냐면 맨시티 같은 경우만 뭐 맨시티 이렇게 적고
나머진 거의 지금 배트맨에 나온 위주로 졌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예, 이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팀이 뭐지? 이런 팀이 없었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줄여서 얘기하거나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브라이튼이라고 얘기하고 뭐 찰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배트맨에 표시된 대로 웬만하면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만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줄여서 이제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만 좀 하고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소와 다르게 적은 브리스톨도 뒤에 C가 붙고 셀타비고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브라이턴 그리고 울버햄튼도 사우스햄튼도 기존에 그냥 그 배트맨에 나온 그대로 표시를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1월부터는 그 조합 나갈 때 이름으로 되면 되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번호를 어쨌든 우리는 이제 자주 보는 사람들은 찾기가 쉬운데 이 생소한 팀들이거나 자기가 관심 갖지 않은 리그들은 그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넘버. 지금 넘버 얘기하셨는데 보시면은 예를 들면 그거죠. 다 적을 수는 없고 왜냐면 예를 들면 이 블랙번이 109번이거든요. 109번인데 이렇게 적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블랙번 승을 갈지 아니면 110번에 블랙번 마인을 갈지 아니면 111번에 블랙번 언어볼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는 안 하고 나중에 조합 갈 때 만약에 내가 이제 블랙번 패스를 했지만 오버를 간다 하면 이게 111번이거든요. 번호가. 그러면 여기다 블랙번 오버하면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111번 이렇게 하면은 111번 5번이니까 패를 체크하시면 된다. 아마 뭐 대부분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제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1월부터는 좀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보기 편하게 그리고 아무리 많은 조합을 던지더라도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표시를 할 테니까 그리고 아마 색깔 표시도 좀 할 거예요. 확연하게 좀 좋아 보이는 경기를 좀 눈에 띄게 표시를 하고 뭐 불필요한 경기들은 아예 표시 자체를 안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중에서 골라가는 게 더 편하지. 그리고 이제 얘기하자면 덧붙여서 하자면 구독자 게시판에 예를 들면 이걸 올릴 겁니다. 제가 체크한 걸 올릴 거예요. 체크한 걸. 저렇게 적지 않고 이 체크한 걸 올리면은 그래도 보기가 편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일일이 이 회차에 대한 걸로 뭐 나중에 표시도 할 수 있지만 이 체크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경기씩 묶을 수 있으니까 그 10경기를 그냥 체크한 거를 올려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혼란이 없죠. 프레스턴 승무인데 승을 갔는지 무를 갔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표시를 안 하면 반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뭐지 표시한 걸 하면은 프레스턴 승무를 봤는데 승을 체크했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좀 바뀌는 게 많고 시간도 변동사항이 있고 그리고 뭐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들 바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미션이나 뭐 라이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도전 미션이 도대체 뭐야? 그냥 뭐 후원하면 되지 않냐? 근데 후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틀리면 환불이 되는 구조예요. 그 도전 미션은 보통 이제 게임이나 이제 뭐 보라나 이런 데서 이제 미션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일종의 종류인데 여기서 하면 당연히 손해죠. 예전에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적중하면 쏘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방송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적중을 시켜줘도 후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고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도전 미션은 어찌 보면 그게 중간 개념이죠. 약간 뭐 틀리면 환불이 되고, 그렇다고 그거 뭐 틀렸는데 적중시키진 않잖아요. 뭐 거기에 뭐 100만 개가 걸리면 모를까. 그런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세하게 12월 말쯤에 정리를 해서 1월 되기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월 초반에는 리그들이 바로 시작을 안 하고 뭐 경기들이 있긴 하겠지만 중반 가야 이제 다시 뭐 분데스도 그렇고 경기들이 다시 재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재정비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좀 가독성 있게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보완해야 될 게 시간이 너무 길다. 방송 시간이. 불필요한 건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뭐 간략하게 그냥 뭐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간을 맥시멈 1시간 넘기지 않고, 아무리 경기가 많아도 그렇게 좀 해야, 그리고 메모장을 좀 활용할까 하는데, 예전에 그 메모장을 활용 못했던 거는, 이게 지금 보시면 키보드가 지금 그나마 소음 적게 나는 걸로 구입을 했는데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메모장 켜놓고 이렇게 적을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얘기로 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한데, 그래도 보는 이제 그 시각적으로 그게 더 꽂힐 수 있으니까, 듣는 건 그냥 잠깐 이제 딴 생각하면 지나가 버리는데, 그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다음 경기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게 분석 중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투트하고 호펜하임. 자, 일단 상위권 싸움입니다. 슈투트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펜하임이 상성은 조금 더 유리해요. 최근에 뭐 아주 살짝. 근데 슈투트가 최근에 유로파도 그렇고 브레멘전도 그렇고 다득점, 원래 오버가 많거든요. 슈투트가. 뭐 호펜하임도 물론 이제 득점이 더 높고 실점도 더 적고 승점도 더 많고 조금씩 슈투트보다 앞서 있긴 한데, 둘 다 홈 원정 다 성적이 좋습니다. 한 번밖에 안 졌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데, 호펜하임이 최근에 홈에서 다득점 잘하거든요. 4경기 4연승 할 동안 아까 어디였냐, 뉴캐슬보다 더죠. 사우스햄튼처럼 이제 3득점 3번 4득점 1번 했는데, 원정은 홈만큼 득점이 안 나와요. 볼프스전하고 뭐 장크트, 유니온 베를린, 뭐 레버쿠젠이 있긴 하지만 마인츠 장크트 컵 대회, 그리고 최근 도르트문트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홈인 걸 감안하면은 전 슈투트 봐야 된다. 다만 이제 슈투트도 국대 차출이라든가 뭐 기존의 부상자들 좀 있고, 호펜하임도 국대 차출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슈투트 승부 보도록 할게요. 원래라면은 이제 5벌 가는 게 딱 좋은데 3.5라도 배당이 높고, 갈 수가 없었던 건 이제 호펜하임이 홈이 아니기 때문에, 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나는 좀 둘 다 이제 워낙 잘하기 때문에 무승부 보는 게 좋지 않냐면 무승부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전에 이제 마인츠나 아우크, 뭐 하이덴하임 다 한 골 차로 이겼어가지고, 브레멘전은 브레멘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슈투트 승을 아주 살짝 조금 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프스 프라이. 중간에 갑자기 아무 언급이 없고 체크만 할 수도 있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빨리 이제 결과 알고 이제 내 거랑 비교해서 이제 구매하러 가야 되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자, 볼프스 홈 성적 안 좋습니다. 프라이 원정 성적 안 좋고. 볼프스 국대 차출이 있습니다. 공격에 팀 내 6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국대 차출로 갔고, 프라이는 국대 차출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워낙 낮아서 볼프스가 좀 손해지 않을까. 최근에 3경기 무패긴 한데 프라이가 확실히 홈에서 잘해요. 원정이 지금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뭐 유로파 그리고 리그 미넨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난번 도르트문트전도 비겼고 나쁘진 않은데, 근데 볼프스가 최근에 3경기 무패한다고 해서 볼프스를 믿기에는 그 전에 막 5연패. 그러니까 볼프스가 홈에서 성적이 안 좋다는 건 그 유니온 베를린 이긴 게 첫 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 뭐 프라이도 원정이 안 좋고 볼프스도 원정이 안 좋은데 어쨌든 최근 기세는 볼프스가 좀 더 좋잖아요. 흐름 자체는. 프라이가 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볼프스 승부로 봐야 되는데 아까 뭐 국대 차출도 있고 해서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프라이가 그때 하이덴하임도 결국 역전패를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로파를 빼면은 사실 근데 프라이가 원정 득점력이, 근데 뭐 미넨전 생각하면 또 2골 먼저 놓고 역전패 당한 거라서 요거는 조금 어렵네. 예. 뭔가 볼프스를 가고 싶지만 오버를 가는 게 더 좋을까? 2.5라서 잠깐만요. 최근에 오버가 좀 더 많기 때문에 3골 2번 프라이. 근데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지만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보고 넘어가죠. 아우크 브레멘. 지금 벌써 30분이 됐네. 속도가 안 나겠는데요. 좀 더 말을 좀 줄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이제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는데 득실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우크 같은 경우는 홈에서 연승 중입니다. 원정에서는 지금 무득점 연패, 또 슈투트전 포함하면 3연패. 확실히 이 홈이 그나마 낫다. 브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경고 누적, 그리고 여긴 국대 차출이 공격 쪽에 좀 많은데 뭐 다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경기를 아주 많이 뛰었거나 뭐 골이 아주 많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브레멘 퇴장이 있지만 여기 수비 경고 누적, 뭐 미드필더 부상, 국대 차출 포함하면 우리 결장 부분은 브레멘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에 브레멘 원정에서 성적이 가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아우크가 레버쿠젠도 잡고 연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아우크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차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뭐 상성도 조금 더 최근에 브레멘이 가져가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우크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우크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늘 좀 애매한 경기들이 많네요. 지금까지 보면은 확실히 딱 이거다 할 만한 경기는 생각보다 안 보입니다. 쾰른 유니온 베를린. 자, 승점 2점 차. 뭐 득실차 거의 없고. 결장 부분은 쾰른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승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타이밍상 한번 이겨볼 만한데 득점은 그래도 많이 할 때는 뭐 3득점도 하고 뭐 한데
승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리그 초반에 비해.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은 지난번 라이프치전도 잡고 뭔가 못 이길 것 같은 거 이기는데 이길 것 같은 건 또 못 이겼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니온 베를린이 연승했던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기면 항상 그 다음 비기거나 졌습니다. 그래서 쾰른이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지 않나. 배당은 유니온 베를린으로 빠지는데 저는 쾰른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도 배당이 빠지는데 쾰른 승 쪽을 좀 더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함부르크하고 프랑크. 자, 프랑크가 일단은 순위가 딱 2배 차이거든요. 7위 14위. 승점도 9점. 그리고 득실도 함부르크가 이제 마이너스 9기 때문에 득점이 좀 약한 편이에요. 득점이 거의 2배 차이 나거든요. 다만 이제 이 함부르크가 홈 성적이 좋습니다. 원정에서 꼴찌기 때문에. 근데 프랑크도 원정이 좋고. 근데 공격 쪽에 부상들이 있는데 뭐 못 나온 지 몇 경기씩 좀 돼서 아주 최근 부상은 1명 정도. 그리고 프랑크는 버카르트가 계속 부상 중이고, 뭐 그리고 국대 차출도 이제 미드필더랑 공격에 1명씩 있고 경고 누적까지 있다 보니 뭐 최근 결장으로만 보면 함부르크가 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상성은 오래됐기 때문에 건너뛰고, 최근에 함부르크의 이제 홈 성적을 보면 4경기 무패거든요. 브레멘전, 홀슈타인, 뭐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지만 슈투트, 뭐 도르트문트하고도 비겼고, 괜히 홈 성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프랑크는 이제 챔스 병행하는데 챔스 성적이 워낙 안 좋죠. 그리고 최근에 진 적이 라이프치히 말고는 없긴 합니다. 해서 이것도 좀 고민인 게 오늘 참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주면 좋죠. 아까 쾰른도 그렇고 아우크도 그렇고 좀 빡센 게 홈승을 좀 더 보긴 하는데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좀 빡센 건데, 요건 함부르크 물론 쉽지 않겠지만 프랑크가 원정에서 뭐 승리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서 프렘 보면 딱 좋다. 함부르크 프렘 봅니다. 이 프레는 뭐 건너뛸게요 그냥. 이 프렌이 지난번에 몇 번 데이고 나서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틀리면 아싸리 그냥 틀렸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브리스톨하고 이제 미들즈브로. 여기서부터 챔피언십은 아주 빠르게 갈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너무 멈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챔피언십을 항상 보고 왔었잖아요. 자, 미들즈브로 2위입니다. 브리스톨도 순위가 높은데 일단 거의 결과 위주로만 가겠다. 따로 얘기를 크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 좋습니다. 브리스톨. 그리고 보니까 미들즈가 그래도 4연승이니까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건 실점이 좀 꾸준하다. 그래서 뭐 아까 상성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미들즈가 그래도 최근 오버가 계속 나니까 브리스톨도 홈에서 득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로 가시는 게 편할 거다. 오버 가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찰튼하고 옥스퍼드. 찰튼이 어디 갔지? 찰턴 옥스퍼드. 자, 여기도 보면은 말이 이제 중간중간 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 그냥 결과만 빨리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말이 없어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강등권 옥스퍼드. 찰튼이 홈 성적이 좋네요. 둘 다 결장자가 크게 없는데 6경기 무승이면은 이제 한번 이길 때 되지 않았나, 약간 요런 느낌? 옥스퍼드도 3경기 승리가 없긴 한데 입스위치전 이겼으면 찰턴승 봐야죠. 요거는 한번 이길 때 됐다. 하지만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 첼턴 승무. 자, 이러면은 이제 막 패스한 거 이런 거 빼면 이제 10경기가 된 건데, 잠시만요. 이걸 좀 카트에 담아야 되는데 로그인을 안 하고 있었네. 이게 제가 이제 배트맨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자동 로그아웃이 되잖아요. 이게 아마 1시간 기준으로 로그아웃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계속 이게 로그아웃 돼서 이 중간에 이제 담으려고 했던 게 계속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잠깐 얘기를 해봤고, 잠깐만 이거 체크를 하고. 아, 뉴캐슬은 제가 아예 프렌을 봤는데 체크를 안 했나? 그랬던 것 같네요. 자, 됐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비카운하고 포츠머스. 아마 제가 그 오늘 반 정도 공개할 거거든요. 그게 아마 셰필드 유나이티드, 와포드까지 될 거예요. 와포드까지 참고하시고. 자, 더비카운하고 포츠머스. 그거는 홈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득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포츠머스가 완전 꼴찌입니다. 물론 이제 찰튼 모리스의 이제 부상, 공격에 10골인데 부상으로 좀 빠져 있죠. 그리고 포츠머스는 수비 쪽에 부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성이 진 적이 없어요, 더비카운이 홈에서. 그래서 최근에 홈 성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포츠머스가 더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양민혁이 요새 잘하고 있나요? 포츠머스에서? 경기를 안 보기 때문에 원정 4연패네. 아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나? 잠깐만요. 1승이 있는데 원정 1승? 언제 이겼지 포츠머스가? 자, 어쨌든 요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배당이 별로예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홈팀 사이드로 보려 했는데 더비카운이 최근 원정에서 워낙 승리가 더 좋았고, 오히려 홈에서 득점이 조금 주춤한 느낌? 그리고 포츠머스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오히려 그게 불안해요. 무득점 경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좀 불안하다 해서 요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패스하고. 헐시티, 브로미치, 웨스트 브로미치. 자, 헐시티가 상성이 안 좋다, 브로미치 상대로. 그리고 지금 순위가 높잖아요. 딱 6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득실도 괜찮고. 근데 브로미치가 생각보다 순위가 많이 안 좋습니다. 16위까지 지금 있는데 얘네는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원정이 안 좋아요. 웨스트 브로미치가 무승부도 없고. 근데 헐시티가 지금 공격에 한 명이 지금 부상으로, 종아리 부상으로 빠져 있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습니다. 10골로. 열장 부분은 확실히 브로미치가 좋네. 예. 다만 이제 헐시티의 최근 연승, 그리고 얘네도 오버가 많은 팀이죠. 브로미치도 최근에 은근히 오버가 좀 나오다 보니 지든 이기든 어느 쪽이 이기든 오버로 갈 것 같다, 느낌이. 이렇게 보고 입스위치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는 아시다시피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얘네는 재정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마이너스예요. 승점이. 승점이 깎여서. 더군다나 입스위치하고 득점도 20골, 실점도 거의 20골 차이 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홈의 입스위치는 아주 강하거든요. 6승 3무 1패로.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최근에 코번트리도 3대0으로 이겼던 그 홈에서 입스위치이기 때문에 괜히 강한 게 아니다. 셰필드 웬즈는 뭐 지난번 와포드전 한 번 비겼지만 여전히 실점 많고, 그래서 배당이 적습니다. 그래도 갈 건 가야죠. 1마엔 보고, 이거 2마엔을 노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3골차 이상 승리가 몇 번 있긴 해요.
뭐 퀸즈, 스완지, 최근 코번트리, 예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셰필드 웬즈도 3점 이상 진 게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더비카운, 그리고 예전에 코번트리, 뭐 브리스톨 있긴 한데 이마엔이라 이마엔을 가는 게 좋을지 3.5 오버를 가는 게 좋을지. 근데 오히려 이마엔이 나을 수도. 셰필드 웬즈가 골을 못 넣는다는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결장자도 크게 없고 오히려 셰필드 웬즈가 지금 수비 쪽에 국대 차출이 2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십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입니다. 배당이 낮긴 하지만. 그래서 확률로 갈 거면 일반승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배당 좀 더 높이면 일마엔. 그리고 나는 고배당 라인 2배짜리 이상 섞어 가겠다 하면은 이마엔도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 퀸즈 레스터. 자, 여기는 상위권 싸움인데 퀸즈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승점이 같네. 31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홈 성적도 좋고 근데 레스터도 원정이 나쁘진 않거든요. 결장 부분은 레스터 국대 차출도 있고 조금 더 안 좋긴 한데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퀸즈의 최근 홈 3연승, 득점도 되게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 레스터도 최근에 3경기 무패고 다득점 중이라 이것도 레스터의 최근 오버 7경기 연속, 퀸즈도 지금 4경기 연속 홈에서 다득점 중이다 보니 결론은 뭐다? 오버입니다. 오버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오버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퀸즈 오버가. 자, 그 다음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버밍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성은 버밍엄이 좋네요. 근데 홈에서 뭐 압도적으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무승부가 좀 많아서 그런데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기세가 좋았죠. 브로미치전 지기 전까지 6경기 무패였으니까. 그리고 버밍엄은 확실히 홈에서 잘하는데 원정만 하면 못 이깁니다. 홈에서 뭐 4득점 3번 연속 4연승도 하고 최근에 찰튼전 비기면서 이제 홈에 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원정에서는 지금 5경기째 1무 4패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원정의 버밍엄은 조금 위험하다. 승점도 득실도 앞서 있긴 한데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국대 차출 한 명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긴 해요. 백승호도 거기서 4골이나 넣고 있고 경기도 많이 뛰고 있고 그래서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한데 그 한 경기 빼고는 다 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그 4연승 할 때 막 3골 4골씩 넣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최근엔 노리치전도 비겼고 브로미치전도 골도 없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뭔가 흐름이 끊겨서 무조건적으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버밍엄 프랭 갈 수도 없고 뭔가 버밍엄이 연패를 끊을 수도 있다는 원정 연패 아니면 뭐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셰필드의 기세가 워낙 좋아서 무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기는 좀 패스를 할게요. 자, 이제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 요게 이제 하면은 더 이상 공개가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구독자나 조합으로 나간다. 자, 와포드하고 스토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5분이 지났네. 좀 더 빠르게 가도록 해야겠어. 원래 1시간 안에 좀 끊으려 했거든요. 자, 와포드. 홈에 어마무시한 팀이죠. 그러니까 스토크가 승점이 더 높고 득실이 더 좋을지언정 홈의 와포드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6승 3무 1패. 왜냐? 원정에서 포츠머스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거든요. 밑에서 2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크가 원정 성적이 거의 중간 조금 위에 있더라도 홈에서 거의 탑이기 때문에 와포드가 다만 이제 국대 차출의 이제 공격에
그리고 부상도 있다 보니 미드필더 차출도 있고 그래서 스토크에 비해서는 예, 국대 차출도 한 명 더 많고 부상도 한 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와포드가 최근에 셰필드 웬즈나 프레스턴 브리스톨 3경기 다 비겼던 거 그리고 노리치전도 이겼지만 2실점 했던 거 보면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은데 실점이 없진 않다. 그리고 스토크도 확실히 지난번 스완지도 이기고 했는데 원정에서는 득점이 없어요. 최근 2경기 그리고 3연패 중이라서 이런 경기는 참 애매합니다. 와포드 가자니 최근에 막 실점 많아서 무승부 했던 거 걸리고 그렇다고 스토크 좀 봐주자니 원정 3연패 중이고 득점이 없었고 해서 그래도 와포드 쪽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이런 경기도 솔직히 패스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토크가 좋았으면 프렌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은 애매한데 애매해도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애매해서 못 가는 경기들이 조금 있다 보니 예,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공개는 딱 이게 반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이게 8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머스 번니. 번니가 요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7연패. 그리고 본머스도 지금 7경기 연속 승리 없는데 이제 3번 비겼기 때문에 그나마 좋죠. 지난 맨유전 비기고 첼시전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도 본머스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득실 차이도 있고. 또 홈의 본머스는 압도적으로 잘하잖아요. 번니 원정 아주 안 좋고.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에 그 국대 차출도 지금 공격 라인에 2명이나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본머스가 최근에 뭐 홈에서 2경기 득점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본머스 가야 됩니다. 딱 하나 걸리는 건 뉴캐슬이 그래도 원정에서 뭐 득점을 좀 하긴 했어요. 올버햄튼, 웨스트햄, 브랜드포드, 뉴캐슬 최근 원정에서 보면은 에스턴, 맨시티까지 계속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배당 대비 본머스 승을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오버를 가야 되냐. 왜냐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하고 2대2로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번니가 원정에서 최근 무득점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공격에 2명이 빠지지만 뭐 골을 아주 많이 넣거나 이제 한 명은 이제 출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승무패 이게 포함됐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볼게요. 본머스가 80%나 되네. 그 정도인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저 이거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 볼게요. 오버. 앞에 2경기 패스했기 때문에 오버까지. 이거 번니의 승까진 못 보더라도 그냥 오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본머스 승무 보면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배당 대비 오버.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치면 뭐 핸디무 정도 이런 느낌? 브라이튼, 썬더랜드. 자, 썬더랜드가 뉴캐슬을 잡았죠. 지난 경기. 이 썬더랜드도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물론 홈에서 지금 무패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데 원정은 리버풀하고 비기긴 했지만 첼시도 잡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 비해는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이 얘네도 홈 원정이 좀 많이 갈리잖아요. 최근에 에스턴한테 지고 웨스트햄한테 비겨서 그렇지 그나마 이제 승점을 많이 챙겨간 게 홈이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뭐 썬더랜드하고 비교할 때 득실도 같고 승점은 뭐 뒤쳐져 있긴 하지만 브라이튼 홈에서 한 번 졌습니다. 근데 배당이 저 정도 받을 정도인가? 경고 누적도 있고 국대 차출도 있고 하고 지금 데니엘 벡도 출전이 불투명하고 물론 썬더랜드도 보면 국대 차출 여기도 보면 많네요. 트라오레도 국대 차출 그리고 공격에 2명 미드필더 1명 수비도 2명 그래서 배당을 이 정도 줬나?
근데 전 배당 대비 좀 별로입니다. 이 경기. 그냥 승무패에서 노는 게 맞지 않을까. 원정 썬더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브라이튼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도 홈팀 위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아까 국대 차출도 은근히 좀 있고 썬더랜드도 뭔가 홈에서 이기면 원정에서 이긴 적이 있긴 해요. 그때 첼시전 연속으로. 근데 최근에는 좀 그게 없기 때문에 전 그래도 브라이튼이 3경기째 승리 없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승부식으로는 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승무만 보고 넘어가겠다. 자, 그다음 맨시티 웨스트햄. 자, 맨시티가 지금 바짝 쫓아왔죠. 아스날이 좀 상황이 생각보다 달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점 차입니다. 승점. 웨스트햄은 강등권. 득점도 2배 차이. 실점도 2배 차이. 압도적으로 맨시티가 좋아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홈 성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레미 도쿠 부상에 마르무시 국대 차출 갔지만 이제 보여준 게 없었죠. 딱히 리그에서. 국대 차출 빠지긴 했는데 진짜 중요한 선수들이 빠진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오히려 수비 쪽에 2명이 차출이 되다 보니 더 타격이 있지 않나. 자, 웨스트햄 최근에 원정에서 좀 선방했어요. 본머스, 맨유, 브라이튼 다 비겼습니다. 에스턴전도 이기다 이제 역전당했기 때문에 예전에 진짜 막 연패했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상대가 맨시티입니다. 최근에 2경기 무실점. 레알전 건너뛰면은 리그컵만 했을 때 3경기. 특히 홈에서는 맨시티 승 봐야죠. 이건 전 1마행. 그리고 지난번 리즈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썬더랜드, 그 이후에 썬더랜드, 그 전에 리버풀, 번리, 최근에 브랜드포드 2대0 보면은 저는 골만 빨리 터지면 이 마인드 노릴 수 있겠다는 마인드인데 불안한 게 웨스트햄이 쉽게 안 지더라고. 결국 이제 공격에 보엔이나 파케타가 결장이 아니잖아요. 윌슨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승의 1마인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차라리 맨시티가 실점을 안 하면 언더일 것 같은데 실점한다는 전제로 가면 이제 오버. 근데 언오버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과 마인만 보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울버햄튼 브라이튼 가도록 할게요. 브랜드포드. 자, 꼴찌 울버햄튼.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울버햄튼. 언제 잘해지려나 울버햄튼? 아직도 승리가 없어요. 저 피오렌티나, 저 세리에 피오렌티나처럼 아직도 승리가 없다. 맞죠? 피오렌티나 아직 그때 봤을 때 승리 없었던 것 같은데. 자, 2무 14패입니다. 한 자릿수 득점. 갈 수가 없어요 울버햄튼. 물론 브랜드포드도 홈의 성적이 좋고 원정이 워낙 상반되다 보니 브랜드포드의 원정이면 울버햄튼이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 부상 3명이나 있죠. 수비 쪽에 국대 차출에 경고 누적에 부상까지. 상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브랜드포드도 물론 이제 국대 차출도 있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긴 한데 울버햄튼이 지난번 아스널전 골을 넣었더라고. 그 전에 맨유전도 그렇고. 그래서 승무패 보면은 거의 50%에 걸쳐 있거든요. 브랜드포드가. 근데 하필 또 지난 아스날전 둘 다 자책골이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봤거든요. 아스날 울버햄튼 마인을 갔던 경기로서 극적으로 비길 뻔 하다가 졌는데 마인도 나올 뻔 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 패스했으면 아마 골 넣을 확률이 컸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는데 결국 둘 다 자책골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울버햄튼이 이번에 왠지 1승 할 수도. 왜냐면 브랜드포드 아까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 또 원정에서 지금 5연패 중이잖아요. 그래서 울버햄튼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울버햄튼도 부상의 차출의 경고 누적에 정상은 아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기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승무패 다 찍고 그냥 구경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모르겠다 하면 그냥 묻짚고 넘어가든.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레반테 소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12시 경기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레반테는 또 라리가 꼴찌입니다. 오늘 꼴찌들이 몇몇 나와요. 근데 소시하고 4골 차입니다. 4골 득점. 그리고 홈에서 아직 1승이 없는 유일한 팀인데 레반테가, 소시도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요. 다만 공격의 국대 차출, 뭐 부상, 여기 좀 타격이 있다. 소시도 있긴 한데 레반테가 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레반테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필 또 컵대회 원정도 갔다 왔어요. 소시도. 그런데 날짜가 하루 더 뒤고, 소시가 지금 3연패 중입니다. 연패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레반테는 지금 5연패, 홈에서도 아직 1승이 없다 보니 연패 중이죠. 그래서 둘 다 상황이 안 좋은 연패 상황이라서 이게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승부패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경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아무리 소시가 좀 더 좋아 보여도 원정인 점, 레반테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득점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3경기 무득점이고 하다 보니 당연히 소시 가야지 했는데, 몰라요. 아예 득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홈에서 예전에 바르샤 상대로도 전반에 2대0으로 이기고 있던 팀이었어가지고 소시가 상황이 좋았으면 가겠지만 얘네도 최근에 뭐 역전패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패스합니다. 패스. 자, 오늘 패스하는 경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라클레스 가도록 할게요. 거의 1시간 했는데, 자, 헤라클레스하고 헤렌베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득점력은 같아요. 실점이 많아서 문제지 헤라클레스가. 그리고 뭐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근데 헤렌베인이 결장 부분이 더 좋네요. 그리고 지난 컵대회 페어노르트도 3대2로 잡고 스파르타 3대0. 최근 2경기를 다 득점했고, 근데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최근 기세가 워낙 좋다 보니 PSV전도 3대3까지 비겼었잖아요. 결국 3대4로 지긴 했지만 해서 요거는 그냥 사이즈가 딱 오버 가면 된다. 헤라클레스 오버, 아니면 이제 헤라클레스의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뭐 프렌 가면 되는데, 프렌은 조금 위험한 게 헤이렌베인이 아약스랑도 비겼고 위트리에트랑도 비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헤라클레스가 최근 홈에서 잘한다고는 하지만 고에드나 즈볼러는 이제 다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득점으로 이긴 거지, 오버가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요거는. 아까 어디 있었냐, 가장 좋아 보이는 퀸즈, 그거에 맞먹는 오버입니다. 그거에 맞먹는 오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오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가 좋은 게, 응원을 못해요. 언더는 골이 안 나기만을 바라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라치오 크레모네, 일부러 지금 상성은 안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상성은 이제 찾으면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치오가 홈에서 1패밖에 없다. 뭐 크레모네가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긴 한데 승점도 2점 차고. 라치오가 실점은 적지만 득점에서 한 골 밀리거든요. 크레모네한테. 그리고 라치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보레이디아, 그리고 또 누구였지? 이삭센, 그리고 자카니 또 퇴장. 그리고 미드필더에 지난번 2명 퇴장이었죠. 파르마전. 미드필더에 누구야? 토마 바시치, 얘도 퇴장. 국대 차출은 뭐 큰 이제 그 정도 급은 아니니까. 크레모네도 경고 누적 있는데 여기 퇴장에 뭐해 하다 보면 결장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라치오가 최근에 홈에서 로마전 이후에 6경기 무패 잘하고 있긴 한데 결장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걸려요. 그리고 크레모네가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가던 볼로냐를 3대1로 때려잡았고 바디가 여기 가서 나름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난 토리노전 지긴 했지만 언제 또 볼로냐전처럼 한방 먹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게 승무패 포함된 경기입니다. 라치오가 압도적으로 지금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75%. 이런데 삐끗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도 라치오 배당이 별로고 그렇다고 완전히 크레몬의 프레임 가기도 좀 애매해서 전 요거 승무패에서 변수로 노릴 것 같다. 무승부를 깔고 아니면 아예 단독으로 무승부만 노릴 수도 있고 라치오가 워낙 홈에서 실점이 적고 성적이 좋은 건 대단한데 무가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치오 승무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 토트넘 리버풀.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안 좋은 팀들끼리 붙었어요 지금. 리버풀이 득점이 뭐 조금 한 골 많지만 득실은 토트넘이 좋고 토트넘도 원정 성적이 좋다 보니 홈인데 불리하고 거기다 이제 파페사르 그리고 뭐 국대 차출 됐고 근데 그거 말고는 크게 부상이 없어요. 우도기 정도. 그리고 리버풀이 오히려 소보슬라이 부상 의심 지금 출전 여부 불투명. 각포 부상. 살라 국대 차출. 어차피 살라는 뭐 지금 뭐 팀 내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해서 지금 가장 관건은 비르치 언제 골 넣었냐. 그때 골 들어간 것도 자책골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시 하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리고 리버풀이 생각보다 최근에 기세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웨스트햄 잡고 썬더랜드 비기고 리즈전 비겼지만 인테르도 잡고 브라이튼도 잡고 그러니까 최근 기세만 보면 리버풀 가야 되는데 지금 기세 뭐 물론 살라도 오히려 차출로 빠지고 하니까 뭐 팀 내 더 단합이 잘 될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건 감독하고의 문제고 토트넘도 최근 안 좋긴 합니다만은 득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파리 원정도 3골 넣었고 뭐 노팅엄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긴 했는데 최근 홈에서는 2대0, 3대0으로 다득점하고 있고 실점도 없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최근에 잠깐 잘한다고 해서 믿기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승부패 포함된 건데 리버풀이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홈이니까 변수를 노려볼만 하지 않나 토트넘. 그렇다고 뭐 토트넘은 가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리버풀로 빠져서 요거는 그냥 승무패에서만 보시는 게 좋다.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패스 경기가 은근히 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오사수나 알라베스. 라리가로 넘어가서 오사수나는 득점은 같습니다. 알라베스하고. 근데 실점도 별 차이가 없고 여기는 홈의 오사수나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 국대 차출 1명. 부상 따로 크게 없고. 그리고 알라베스는 공격에 이제 루카스 보에 3골 넣고 있는데 팀 내 2번째로 골이 많은데 부상입니다. 또 근래에 들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알라베스 영향이 있죠. 다만 알라베스 요새 은근히 조금 합니다. 레알도 1골 넣고 바르샤도 1골 넣고 지더라도 1골차 승부 많고 그리고 오사수나 컵대회에 갔다 왔지만 원정 갔다 왔고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홈에서 알라베스가 경기를 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근데 오사수나도 결국 뭐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홈에서는 쉽게 잘 안 지다 보니 그래도 오사수나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승무패 포함된 경기는 아닌데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오사수나도 그렇다고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서 한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승부 사이드 보는데 일단은 그래도 홈이니까 승을 좀 더 볼게요. 알라베스가 원정에 뭐 1골 차라고는 하지만 무득점 경기가 많았기도 했고 해서 오사수나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두시고 이제 라이프치히하고 레버쿠젠으로 넘어갈게요. 자, 상위권 싸움입니다. 3, 4위. 그리고 승점도 한 경기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 차이도 크게 안 나요. 라이프치히가 6승 무패라서 전승하는 팀이 딱 라이프치히밖에 없습니다. 미넨도 한번 비겼고. 그리고 레버쿠젠도 이제 홈에서 성적이 더 좋지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실점이 더 많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라이프치히가 국대 차출, 뭐 공격의 부상, 안토니오 누사, 뭐 바카요코, 그리고 디오만데 이제 국대 차출,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도 부상이 있고 하다 보니 차출과 부상들이 은근히 좀 있다. 근데 레버쿠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의 차출, 경고 누적, 뭐 공격의 차출, 그리고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까지 하면은 근데 라이프치히가 좀 더 좀 빡세긴 해요. 그 선수들이 골이나 뭐 어시라든가 출전 그런 시간들을 봤을 땐 레버쿠젠이 아주 살짝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라이프치히가 괜히 6전 전승이 아닙니다. 최근에 6대 0도 있고. 근데 원정은 최근에 기세가 안 좋긴 해요. 라이프치히도. 근데 레버쿠젠도 뭐 챔스를 병행하다 보니 챔스 성적이 나쁘면 모르겠는데 챔스 성적도 좋고 근데 이 리그나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계속 이제 잘하고 이게 아니고 뭔가 잘 이기다 한 번씩 좀 삐끗하는데 최근에 아우크전도 0대2로 졌죠. 그래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컵대회 잡을 때만 해도 좋았는데 살짝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홈인 라이프치히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흐름상.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다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골만 넣어준다면 오버 가면 되는데 의외로 레버쿠젠이 뭐 많은 득점을 못하거나 아니면 둘이 뭐 서로 진짜 한 골차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오버 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승무 사이드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시오르 즈볼러. 자, 엑셀시오르 즈볼러.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일단 득실에서 뭐 근데 뭐 거의 차이 없긴 해요. 뭐 득점이 많으면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퇴장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기는 뭐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기 그냥 패스해야 돼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엑셀시오로. 네이면 아약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저런데. 자, 네이면 아약스는 상위권 싸움입니다. 승점 1점 차. 득실은 네이면이 좀 더 좋고 아약스가 원정 승리가 많지 않다 보니 네이면이 홈에서도 득점력이 괜찮거든요. 21골로. 그리고 40골 이상 넣고 있기 때문에 PSV 다음으로 페노르트랑 이제 공동 2위입니다. 득점이. 결장도 크게 없고. 올해 아약스가 지금 베오르스트 계속 결장 중이고 뭐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최근 이제 6경기 무패죠. 5승 1무. 5경기 연속 오버. 근데 아약스도 최근에 5연승. 챔스 포함. 그리고 페노르트도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네이미언도 기세 좋고 아약스도 기세 좋기 때문에 뭐 무승부를 찔 때 오버를 찍든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오버 찍으려고 하면 무가 걸리고 무 찍으려고 하면 오버가 걸려서 참 고민됩니다. 근데 이게 무 찍으면 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저 오버 볼게요. 오버.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벤투스하고 로마. 자, 유벤하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승점 4점 차입니다. 근데 로마가 워낙 이제 최소 실점 팀이기 때문에 좀 빡세요. 유벤이 뭐 득점은 앞서지만 실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득실은 로마가 좋고 일단 홈에 무패팀 몇 팀이 있거든요. 나폴리, 코모 그리고 유벤 그 중에 한 팀이죠.
근데 로마도 원정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블라우비치 여전히 부상 중이고 코프메이너스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근데 로마도 도부비크 부상 중이고 수비하고 미드필드에 차출이 좀 한 명씩 있기 때문에 특히 수비 차출이 좀 빡세죠. 그래서 유벤이 홈이라 좀 더 뭐 무패고 유리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챔스도 성적이 나쁘지 않고, 근데 로마가 연승을 타기도 했고, 그리고 근데 칼리알리 원정이라든가 AC 밀란 원정 뭐 이거 졌던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무패인 유벤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유벤 승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상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상성 안 봤었는데 상성을 좀 봐야겠네. 유벤이 홈에서 많이 좋네. 상성이 유벤 승을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에버튼 아스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가볼게요. 자, 아스널 1위죠. 배당도 아스널로 떨어지는데 득점도 10골 이상, 실점도 9골. 그리고 에버튼이 나름 홈에서 성적이 괜찮은데 아스널도 원정 성적이 괜찮다. 홈 원정 성적이 같습니다. 4승 2무 2패로. 다만 에버튼은 이제 듀스버리홀이 부상, 게이가 국대 차출, 은디아에도 국대 차출. 차출의 임팩트가 좀 셉니다. 부상이라든가. 아스널은 그에 반면에 차출이 없어요. 오히려 마갈량니스의 부상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스날 쪽 봐야 된다. 배당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아스날 승 봅니다. 승무패에도 아스날 승 보고. 그래서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버튼이 지난번 뉴캐슬전도 1대4로 졌거나 토트넘 0대3 생각하면은 아스날이 지난번 울버햄튼전은 너무 아쉽긴 한데 배당 대비 마행 한번 노려볼 만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공격 라인에 게랑 이제 은디아에 좀 빠진 게 물론 아까 듀스버리홀의 부상도 있고 얘네가 골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얘네만 합쳐도 10골이니까. 그래서 마연 한번 노릴 수 있으면 노려보도록 하고 리즈하고 크리스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리즈 크리스탈.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 바로 위, 크리스탈 5위. 크리스탈이 생각보다 성적이 좋더라고. 근데 원정도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1위에요, 1위. 원정 성적이. 리즈 같은 경우는 은매차에, 그리고 미드필더도 부상이 있고. 다만 이제 크리스탈이 안 좋은 건 성적이 워낙 좋은데 일단 수비 부상도 있긴 하지만 공격에 사르의 국대 차출과 뭐 휴식을 준 것도 있는 선수들 있고 일본인 선수도 부상이라서 마테타가 물론 골이 가장 많고 좋긴 한데 사르의 국대 차출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리즈가 최근에 리버풀 3대3, 첼시 3대1, 맨시티 2대3까지 따라붙고 브랜드포드까지 비겼기 때문에 아무리 크리스탈이 잘한다 한들 원정 1위라 한들 컨퍼런스 경기 뛰었죠. 그리고 최근에 리그에서는 또 실점이 뭐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리즈 승무 쪽으로 보는데 그래도 마테타 있으니까 오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리즈 승무에 좀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레알하고 세비야 가도록 할게요. 자, 레알 대 세비야는 당연히 뭐 레알이 지금 바르샤랑 우승 경쟁 4점 차, 그리고 세비야는 뭐 득실도 많이 차이 나고 뭐 국대 차출이 있긴 하고 수비 쪽에 부상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미드필드랑 공격에 부상이 거의 없고 레알 같은 경우 세비야가 오히려 공격에 이제 바르가스 부상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또 이제 국대 차출이다 보니 뭐 지난번 알라베스 원정도 결국 졌고 물론 레알도 어디 되게 약한 팀한테 3대2로 겨우 이겼더라고. 근데 분명히 로테를 돌렸겠죠. 그래서 근데 은바페가 선발로 나왔네. 거의 풀타임으로 뛴 것 같은데
3대2 좀 빡세긴 했네요. 얘네가 어디야? 어느 팀이야? 뭐 3부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레알이 최근에 셀타비고한테 지고 맨시티한테 지면서 연패 중입니다. 홈의 연패는 끊어야죠. 상대가 세비야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 세비야가 원정 지금 리그에서 4경기 1무 3패라서 레알 승 봅니다. 마엔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전처럼 뭐 발렌시아나 뭐 비아레알이나 에스파뇰은 뭐 마엔으로 다 이겼고 최근에 뭐 빌바오 원정도 그랬는데 셀타한테 진 게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왜 진지 모르겠어요. 셀타한테. 그래서 마엔 한번 노려볼만 하다. 1마엔 정도는. 2마엔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브레다 텔스타.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거 끝나면 바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8시 반까지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마무리해서 올려드리고 조합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저는 그거 다 마무리한 후에 9시 반 마감이니까 승무패도 내일 경기들, 그러니까 나머지 경기들 칼리알리부터 5경기도 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다 텔스타인데 사실 이거 뭐 밑에서 1, 2등인데 굳이 이거 뭐 분석을 해야 되나? 승점도 1점 차밖에 차이 없고 그리고 둘 다 이제 뭐 차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브레다도 지금 5경기 승리 없고 득점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오히려 흐름 자체는 텔스타가 더 좋긴 합니다. 최근에 패배가 많이 없고 무가 많기 때문에 해서 텔스타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의 결론 패스할 거 하고 잘 골라보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해서 유튜브는 이제 바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내일 이쯤 내일은 20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올 수 있으면 오고 일정이 있으면 저녁에 오고 오늘보다 좀 일찍 올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하거나 일정이 없으면 낮에 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